제가 앞서 배 교수님이 이제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와 그것이 제품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될지를 큰 틀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이 안아야 될 고민, 우리가 풀어야 될 고민,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포럼 운영 전략과 어떻게 좀 매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고민과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의 운영 전략을 같이 묶어서 한번 여러분 앞에서 고민을 풀어놓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이 제품의 안전 인증, 소프트웨어 안전 검증, 인증 그런 업무를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30년 동안의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엇이 기회인지, 그런 것들을 어떤 고민을 풀어야만,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에서 어떤 고민을 풀어야만 그런 것들에 바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패스를 찾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그런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지난 30년 동안의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이라 그러면, 제가 왜 30년을 말씀드리냐면은 미국과 독일의 경우 보면 항공우주하고 무기 체계로 보면은 한 60년을 잡아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차이가 나 보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산업 일반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문제를 미국, 유럽에서 다루기 시작한 거는 약 30년 전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표준을 만든 거는 약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개발 방법과 검사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검증에 관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20년 전의 방식을 미국과 독일은 적용하는 엔지니어 수준에 따라 굉장히 고단위로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적응하기 때문에 목표에 가깝고, 우리 경험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적용하는 수준이 낮다.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국, 미국, 독일 국제 표준을 약 10년 동안 습득하면서 이제 막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제품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검사하는지를 이제 막 습득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와 과거가 어떻게 달랐냐면요, 제가 제품 안전 인증을 이제 10여 년부터 갑자기 그게 외국에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요구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한 11년 그때부터 많이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는 아주 조금 차지하고 다른 기계 장치에 대한 신뢰성 검사가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는 어떤 중요하지만 간단한 신호 몇 개를 처리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중이 과거에는 적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소프트웨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였었는데, 10년 전에 인증받으러 오는 것들 보면은 이제 앞서서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소프트웨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복잡해진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나름대로 이렇게 단어로 요약하면은 클로즈드 소프트웨어 펑셔널 세이프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배 교수님이 좋은 예를 드셨는데, 우리 고대 인류 선조들 이렇게 보면은 동굴에서 안전한 장치를 할 때 동굴 안에서 입구에 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또 맹수가 들어오면 불을 통과하면 돌멩이를 던지고, 또 들어오면 마지막 보호해야 될 여자와 아기 자산은 뒤로 빼고 창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몇 단계를 거쳤겠죠. 그런 것처럼 좁은 동굴 안에서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다루면 예상된 시나리오와 예상된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해 왔다. 그거를 클로즈드 소프트웨어 펑셔널 세이프티 시대였다라고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30년 동안이 그렇게 해갖고 우리 주소가 이제 10년 동안 막 배워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일부 산업에서는 알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좀 먼저 공부한 엔지니어를 통해서 전파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런데 불행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환경이 영역이 무한적으로 이제 급속하게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주가 그냥 그대로 빅뱅이 돼서 팽창하는 것처럼 눈앞에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영역이 굉장히 무한히 확장된다. 근데 그 영역이 어디로 확장된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공장을 하거나 발전소를 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면 우리끼리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이렇게 고민하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어떻게 되냐면은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적용 대상이 일반 국민에게로 무한히 확장돼가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막 배웠던 클로스드 소프트웨어 펑셔널 세이프티 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차세대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가 막 배우고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추려고 하는 그 중요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과거처럼 또 다른 기술 장벽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인증을 그렇게 수없이 받았지만, 그것도 대기업이 받는 거는 둘째치고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그 안전 인증을 받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많았죠. 그러니까 제품은 제품대로 가격은 더 못 받고 안전 인증은 인증대로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아주 고가의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외국이 주도해서 인증을 주니까요. 그거는 또 하나의 기술 장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기술 장벽과 기술 종속을 앞으로는 피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이프티가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술 장벽과 종속을 피해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게 우리의 고민거리고 저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심장 로봇 수술이 10번의 성공 중인 심장 수술을 한 로봇 팔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내가 10번을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심장 수술 받아야겠다고 수술 때 자신 있게 드러놓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해 보면 뭔가 주저하고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여기 우리 여의도라 그러면 또 안 되고 저쪽에 인도네시아에 30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AI 인공지능 그 시스템이 앞으로 100년 동안 여기 다시는 화산이 안 일어날 테니까 여기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마음 푹 놓고 거기서 계속 살 것인가, 왜 불안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재미삼아 좀 이렇게 써놨는데, 재산 상속 유서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구순 아버지께서 커넥티카 스마트 카를 타고 다니신다면은 우리가 막 그거를 갖다가 타고 마음대로 다니세요 하고 그거 맡기실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유서가 정리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거는 이제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시스템이 인공지능 투자 시스템이 많죠. 농업에다가 나의 전산을 투자하라 그러면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첨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주저하냐? 뭔가 불안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에서는 저것이 불안한 게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 보면 거기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차세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의 요구사항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불안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위기에 노출되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한 비중이 크다는 거.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전문가분들이나 관심 많은 분들은 알지만은 국민들은 내가 어느 위험에 얼마만큼 노출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공통기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면 공통 대형 사고들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1000만 대가 스마트카가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100만 대가 공통 기술이 적용돼 있다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 장애나 고장으로 해서 100만 대가 동시에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편리하지만 또 다른 위험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강조드리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미친 영향, 우리 생활 전체, 뭐 제품이나 특수 장치 개발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생활에 어마어마하게 소프트웨어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요, 불안한 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과거에는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내가 주어진 알고리즘 내에서 이것이 작동되니까 내가 어떻게 시험을 하면 되겠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밸리데이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디시전 과정을. 그렇지만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많은 플랫폼들과 컨트롤을 주고받고 스스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예견된 시나리오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자가 엔지니어가 예견하지 못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결정 과정이 믿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거는, 발생하는 사고들이 복잡한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이거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관리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윤리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외 정보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국내 정보보호, 이런 것들이 너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 다음에 거대 기업이 연합해서 독식을 하고 구축된 디지털 환경은 굉장히 대항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누가 제어하느냐, 국가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만큼 그들은 거대 자본과 거대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식을 위해서 가요. 독식을 위해서. 과거에 우리 3차 산업혁명 때는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나눠 먹고 독식이라는 게 없었지만은 미래 사회는 독식이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거대 공룡이 됐는데 안전 문제를 갖다가 초창기부터 아무도 관심 안 쓰고 거기에 대한 제어나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은 뒤늦게 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견을 하고 누군가는 사회 한 곳에서, 정부 한 부처에서, 어느 사회 한 구석에서 그거를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거를 논의를 해 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하나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언덕배기에서 관광차 안에 거대 자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담합해서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버스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로 버스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왜 브레이크가 없는지 아세요? 원래 상업용이나 기술 경쟁이나 상업용으로 그 거대 자본과 기술이 만났을 때는 안전은 원래 고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안전을 고려하게 되면 그거는 뒷다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려고 그러면은 거대 자본과 거기에 담합한 엔지니어들은 세이프티에 관한 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사회가 뒤따라가고 법제가 뒤따라가면서 그 항상 대형 사고 몇 건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제동 장치를 만들어 주거나 옆으로 비껴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이 발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유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 뭐 이름이 좀 진부합니다만 지을 게 없어서 그냥 졌는데 그 다음 세대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은 그러면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의 고민이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에 앞으로 나아갈 안아야 될 고민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클로즈드는 안 된다 이제. 왜냐하면 동굴 안에 있다 동굴 밖으로 나왔으니까. 클로즈드 갖고는 이제는 우리 차세대 소프트웨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많이 접속되고 너무나 많이 자동화에다 맡기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쉽게 혹은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하게 접속되고 고도의 지능화가 되고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그 설계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와 예상한 데이터를 사용한 그 알고리즘 그걸 가지고 내가 밸리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가 훨씬 더 내 여태까지 다루던 영역보다 넓어지고 오픈도 되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그 안전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사방에서 적이 오죠. 동굴에서는 입구만 막으면 되지만은 사방에서 적이 오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위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그 엄중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아까 먼저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기회로 삼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미국, 독일도 CPS, IoT, AI, 클라우드 컴퓨팅 응용에 대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을 아직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에 비해서 수천 배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구 투자를. 그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콜롬비아 대학의 톨레미 프로젝트만 가봐도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행스럽게도 그들은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배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어떤 서비스나 만족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경쟁력이 될 텐데 만약에 아직도 미국, 독일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을 정립을 못했다면 우리는 과거에는 따라갔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현재까지의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은 배웠단 말입니다.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뒤따라가는 방식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들처럼 저변이 넓게 모든 개발자들이 다 확보는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따라잡았으니까요. 따라잡았으니까 앞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도 한번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보자 하는 거를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에서도 조금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투자라면은 최단기의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만큼은 선진 기술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ICT 환경 변화에서 요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클로즈드는 안 된다. 오픈드로 가야 된다. 오픈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픈드로 가야 된다. 개념은 뭔지 알겠다는 겁니다. 오픈 소프트웨어 펑셔널 세이프티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는 경로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적어도 하나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로를 최단 시간 찾는 게 우리의 그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 좀 이렇게 좀
주장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을 미리 예측하는 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안전 기술을 확보하는 거다. 그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3가지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딱 내놔야 되는데 이게 단원적으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고,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또 일선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소프트웨어 안전 인증 이런 거를 담당해 오던 담당자로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변화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우리 그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에서도 같이 내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의미로 이거를 운영 전략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13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복잡하고 융복합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시스템 전체를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시스템을 시스템 관점에서 세이프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서 그것이 어떤 상호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어떤 영향을 발생시키냐는 것을 시스템 관점의 분석에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는 걸 저 자신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 국내에 이 전문가가 많이 드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하고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CPS나 IoT 개발 모델들은 외국에서는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적용하기 쉽고 심플하면서도 적용하기 쉬운, 그리고 어댑티브한 그런 개발 모델들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이 많이 도메인별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 우리에게 최적화된 적용하기 쉬운 개발 모델들은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산업 형편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은 어떤 것이냐, 간단하면서 프랙티컬하면서 어댑티브한 거, 그런 모델들 우리도 빨리 확보를 하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서 쉽게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일반 산업체하고 연구자들하고 의사소통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 게 좀 우리 포럼에서 저는 가졌으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ICT 환경에서 이 데이터의 공유나 확보, 이용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지 가능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기관에서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데이터의 공유 이런 거의 개념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술적인 정책적인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가공 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적정성 타당성을 검증하냐.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거를 원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걸 알고리즘이랑 연결을 시키는데 그 과정상에 만약에 오류가 있거나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생길 수 있고 원하지 않은 결과로 그것이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까지도 수집 가공이나 그 저장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크리티컬한 결정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를 확인해야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도메인, 어느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최종 의사결정 전까지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물거서 나누고 그 수준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아마 고민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포럼에서 고민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냐면은 미래 그 4차 산업혁명시대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CPS, IoT 융합 시스템들은 자기 진단, 자기 복구를 합니다. 셀프 힐링이나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복구를 하는데, 그러면은 시스템이 장애가 생겼다가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복구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복구한 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똑같은 그 고장이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일어나지 않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셀프 힐링이나 자기 복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뢰하거나 검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영 과정인데요. 운영 과정에서 신속하게 시스템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과 기술적 해법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디스트리뷰티드 된 거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어댑티브하게 대응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여기저기서 막히면은 어떤 그 어베일러빌리티가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댑티브하게 굉장히 그 대응이 신속하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넓게 적용하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퍼레이션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사전에 그 법적 안전성 검증 방법과 기술적 해법을 우리가 미리 고민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정비도 우리가 포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ICT 환경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법적 이런 얘기는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산업법이나 뭐나 운영법 이런 것도 관련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적용되는 일반 그 사회법, 그것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어느 하나의 중심되는 곳에서 쭉 그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그 묶여진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냐. 영국 같은 데가 특별히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13개 중에 이제 8개 말씀드렸고 9번째 말씀드릴 보는데요. 항상 보면요, 우리가 안전기술을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엔지니어들이나 특수 집단에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보고 하는데, 실제 그게 일반 산업으로 확산될 때까지는 제가 그걸 중소기업 같은 데다가 인증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해보면은 굉장히 거리가 많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많아요. 대기업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이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컴포넌트들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는 놀랍게도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해요. 근데 중소기업에까지 이런 우리가 논의한 얘기들이 흘러내려가려면요, 이것도 한 10년 걸립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간극을 좁혀야지만 우리 포럼에서나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게 되지, 과거처럼 10년을 간극을 갖고 특수 집단이나 어떤 그런 데서만 논의하게 되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을 시급히 간단하고 적용 가능한 어떤 그런 그 모델, 매뉴얼 이런 걸 만들어서 자꾸 소통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중소기업, 일반 산업체까지 보급하는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지만 좀 저변이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대만같이 중소기업 저변이 튼튼해지려면 우리도 그런 걸 좀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오픈드 소프트웨어 펑셔널 세이프티 기술이 우리가 고민을 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곳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이거를 기술을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행로, 경로를 빨리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을 빨리 공유할 것인가, 그런 것도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 항상 보면은 이런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실제 보면은 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일부 그 고민하는 사람들만 고민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외부에서 수출할 때 강력한 그 레귤레이션으로 이렇게 맨데터리로 오면은 이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심을 안 쓰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 이런 부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펑셔널 세이프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소극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차세대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에 대한 기술을 인력을 배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검증하는 방법이 잘못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개발 모델과 검증 모델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검증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새로운 개발 방법론과 개발 모델을 만들 때는 항상 검증 모델을 같이 고려를 해서 구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나중에 검증 비용이 적게 들고 굉장히 신속하게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다가오는 요 CPS IoT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방안도 초기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시큐리티를 고려하는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확장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제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사이버 시큐리티 어택은 실제 나의 그 장치나 그 어떤 시스템의 운영을 크게 손상을 하는 경우가 좀 적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사이버 어택은 과거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와 달리 최근의 사이버 어택은 장치의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서비스를 거부시키거나 운영을 중단시키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그런 사이버 어택의 유형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안전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이버 어택을 방어하기 위한 리퀘어먼트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유지하기 위한 리퀘어먼트가 상호 독립적인지, 상호 충돌이 나는지, 약화를 시키는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약화시킬 트리거링할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그거를 이제는 확장시켜서 볼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과거에 그 클로즈드에서 오픈드로 넘어오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영역이 넓어진 상태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어택에 대해서 중에서 장치의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까지도 세이프티에서 확장시켜서 살펴본 다음에 그걸 위험 분석해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포함시킬 걸 포함해서 요구사항을 만들어 올려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3가지의 그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 운영 기술 전략을 해서 시원한 답은 못 내놓고 이렇게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포럼에서 이런 거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민 외에 고민이 틀렸다거나 더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고민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 그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의 그 운영 전략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